여러분, 이렇게 입술 안쪽만 지워지는 거 이게 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요청을 주셨던 바로 뷰티인강 립스틱 영역입니다. 제가 립 발색 영상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올리잖아요. 그러면 국적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준비물 예쁜 입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준비물로 예쁜 입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 입술은 이런 입술이겠지만 사실 제 민입술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사진이랑 조금 더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대칭도 맞지 않고 그리고 색소 침착도 있고 365일 각질이 일어나고 트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입술이 예쁘다 이 댓글이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의 립 케어 그리고 예쁘게 바르는 방법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뷰티인강 립스틱 영역에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립스틱 바르면 뒤에 이 사진처럼 이렇게 안쪽만 지워지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왜 그런지 어떻게 예방하는지까지 모두 꿀팁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1교시 입술 각질 정리하기. 각질 없이 매끈한 입술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화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입술을 잘 보시면 각질은 이 입술이 맞닿는 여기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벗겨져요. 그래서 이쪽에 묵은 각질들, 쌓인 각질들 제거를 잘 안 해주시면 립스틱 바를 때 이 부분에 경계가 생기고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신 상태로 입술 케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립밤입니다. 바세린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각질을 불려주는 거기 때문에 바세린도 괜찮아요. 이때 립밤은 이렇게 이런 스틱 타입보다는 단지에 담긴 거나 아니면 튜브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넉넉한 양을 손가락에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스틱 타입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손톱이나 면봉으로 충분한 양을 긁어내신 후에 그 다음 입술에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세안까지 마치고 기초까지 마친 상태에서 입술 위에 립밤을 두둑히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양은 이제 이 정도 올려줄 거예요. 넉넉하게 발라주어야 각질이 잘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입술에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름 사이사이까지 립밤이 골고루 다 들어가서 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 양쪽 끝을 당겨서 주름을 펴준 다음에 그 주름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각질을 오랜 시간 동안 불릴수록 자극 없이 각질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발라놓은 상태로 아침이 되면 각질이 엄청 불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화장솜에 토너를 좀 적당하게 묻혀서 화장솜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후에 손에 힘을 살짝 빼고 살살 밀어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각질이 충분히 불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빼고 밀어주어도 각질이 엄청 쉽게 잘 제거가 되어요. 그리고 아까 각질이 생기는 이 입술 안쪽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이 경계 부분은 면봉으로 한 번 더 문질러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질이 있는 부분은 살짝 딱딱하거든요.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질이 완벽하게 제거되면 정말 말랑말랑하고 매끈매끈해져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세안을 하시고 기초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스틱 타입의 립밤이나 아니면 아까 사용한 립밤 소량만 써서 한 번 더 보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하루 동안 묵은 각질들이 싹 완전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립스틱을 발라도 예쁘게 발리는 거는 물론이고요. 지속력도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입술이 편안하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각질이 없이 모두 매끈매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런 입술 안쪽만 지워지는 현상도 예방이 가능해요. 이 방법으로 케어를 한 날과 안 한 날과 입술 상태가 정말 180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방법 정말 강추합니다. 2교시 입술 베이스 메이크업. 깨끗한 립 발색을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본적으로 립 메이크업을 할 때 이렇게 입술색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입술색을 죽이고 계신가요? 뭐 파운데이션, 컨실러, 쿠션 뭐 이런 것들로 죽이고 계시죠. 그런데 파운데이션의 색깔과 그리고 이 립스틱 색깔이 섞이면서 묘하게 탁해지고 뭔가 선명하지 않고 이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죠? 그 안 좋은 예를 한번 자료화면으로 먼저 볼게요.
보통 쿠션을 이제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쿠션을 꾹 눌러서 입술에 얹고 톡톡톡 두드려 주시죠. 일단 입술색이 제대로 죽기는 했어요. 정말 도화지처럼 죽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입을 벌려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경계가 생겨 있죠. 그리고 주름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끼어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다 한번 립스틱을 그냥 발라볼게요. 일단 컬러가 베이스랑 섞여서 엄청 탁해졌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오니까 계속 덧발라주는 거예요. 덧바르다 보면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원래 색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완전 탁해져 있어요. 바른 직후에 보기에는 뭐 살짝 탁한 거 빼고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외출을 하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뒤섞여 있기 때문에 두껍게 발려 있기 때문에 내 침과 각질과 파운데이션과 이 립스틱과 뒤섞이면서 이게 막 불어나면서 이 안쪽에 요플레 현상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 요거 이렇게 입술 안쪽이 지저분하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루 종일 내 입술이 편안한 거는 물론이고 예쁜 상태로 쭉 지속되는 립 베이스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은 여러분 약간 입술에 색소 침착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거를 커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원래는 컨실러랑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커버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별다른 도구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쿠션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쿠션은 조금 커버력 있고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의 쿠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헤라 블랙 쿠션 한번 써볼게요. 따로 도구 없이 이렇게 내장된 에어 퍼프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때 또 퍼프를 잡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세 손가락에 퍼프를 껴준 뒤에 중간 손가락을 내려서 이 중간 손가락 끝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끝에 손끝으로 내용물을 소량만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얹으면 두꺼울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양 조절,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해주세요. 이 상태로 입술 라인에, 입술 가장자리에 톡톡톡 발라주세요. 이때도 역시 약간 입술을 양끝을 올리고 주름을 펴준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입술 전체를 다 커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입술 라인 위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입술색 자체가 만약에 어두우신 분들, 입술에 색소 침착이 심하신 분들은 퍼프에 남아있는 양으로 입술 전체를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입술색이 조금 더 옅으신 분들은 굳이 입술 전체를 한 번 더 안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파데나 뭐 쿠션이나 컨실러로 커버를 했다면 그 다음은 파우더로 그거를 고정시켜 줄게요. 브러쉬에 머금은 후에 역시나 중요한 양 조절. 양 조절을 해서 정말 힘을 빼고 톡톡 약간 스치듯이만 터치를 해주세요. 파데나 컨실러나 모두 리퀴드 제형은 약간의 오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파우더리한, 아무리 세미매트한 제형을 써준다고 해도 그 약간 촉촉하고 끈적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립스틱과 섞이면서 어쩔 수 없이 좀 발색이 탁해질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뒤섞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파우더를 소량으로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이 피부와 파운데이션이 완벽하게 밀착이 되고 겉은 보송보송하게 코팅이 한번 되기 때문에 립 발색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언니 저는 파우더도 없고 파우더 브러쉬도 없어요 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흔히 카페 가면 이런 티슈 하나씩들 있죠? 아니면 그냥 미용 티슈도 괜찮아요. 이거를 한 겹만 얇게 떼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에 올려주시고요. 내용물이 묻지 않은 퍼프의 뒷면 있죠? 뒷면으로 이거를 톡톡톡 살살살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겉도는 유분기가 싹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되면 필요 없는 유분기가 거치고 조금 보송보송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립스틱을 발라도 또 예쁘게 지속력 있게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립스틱을 예쁘게 바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교시에서는 제형별로 립스틱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가장 대중적인 3가지 제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 3개의 대표 제형들을 보면 제형별로 다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계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립스틱들을 다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틴트 편에서 그냥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제가 개발 중인 샘플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걸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댓글로 제품 문의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 추천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트 립스틱. 매트 립스틱은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도 되게 높아요. 그 어떤 립스틱들보다도 발색력이 강하고 지속력도 좋고 묻어남이 적어요.
그만큼 내 입술에 있는 단점을 커버하기가 되게 좋은 제형이에요. 발랐을 때 내 입술색이 비치지 않고 그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입술산이 짝짝이라면 짝짝이를 교정해줄 수가 있고, 내 입술에 착색이 심하다거나 내 입술색이 예쁘지 않다면 그대로 덮어버릴 수가 있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 매트 립스틱은 바른 후에 묻어남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막 머리카락이 날려도 입술에 묻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묻어남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 립스틱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를 때 좀 뻑뻑하고, 그래서 입술 주름 하나하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건조해요. 특히 요즘 거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나온 매트 립스틱들을 보면 크레파스를 정말 입술에 바르는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매트 립스틱들은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정말 부드럽게 잘 발리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매트 립스틱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트 립스틱 구매하시기 전에 테스트 해보실 때 손바닥 안쪽에 2회 정도 쓱쓱 한번 발라보세요. 주름이 다 채워지면서 발리는 게 입술에도 편하게 발리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주름이 부각되면서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든다 하는 거는 입술 위에서도 불편한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로 가지고 온 제품들은 두 개 다 입술을 굉장히 편안하게 발리며 그 매트 립스틱의 장점 고발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제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장점을 살려서 이 고발색의 입술이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지속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술 모양을 잡고 착색을 가려서 베이스 립스틱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편에서 립스틱 바르기 전에 베이스하는 방법 꼭 보고 오셔야 돼요. 1교시에 나온 방법으로 베이스까지 바른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일단 바르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매트 립스틱은 입에 침이 묻어있거나 립밤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발려요.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사용 전에 티슈로 한번 음파 하셔가지고 이 안쪽까지 침이 묻어있지 않게 한번 가볍게 닦아주세요. 여기 입술 안쪽 이 부분에 침이 제대로 안 닦이면 이 부분이 고르게 발색도 안 되고 나중에 지저분하게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 입술 끝에 살짝 힘을 주어서 주름을 펴주세요. 그래야 주름 사이사이까지 매끄럽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부터 한번 쓱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손에 힘을 빼고 톡톡 두드려 경계를 풀어줍니다. 윗입술도 마찬가지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 두 개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납작한 인조모 브러쉬는 경계를 딱 따주기에 좋고요. 이렇게 통통한 브러쉬는 그라데이션을 해주기가 아주 좋아요. 물론 납작한 인조모 브러쉬로도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기는 한데 힘 조절과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도구 사용에 능숙하신 분이라면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그라데이션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발려있는 상태에서 입술 끝을 당긴 후에 브러쉬로 경계를 싹싹 펼쳐주세요. 윗입술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그라데이션 끝입니다. 엄청 쉽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한번 깔끔한 풀립을 가볼게요. 본통째 바르면 경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에 제품을 묻힌 후에 역시나 입술 끝에 힘을 주고 당긴 후에 천천히 경계를 따주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하는 입술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더 도톰한 아랫입술을 위해서 아래는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주고 윗입술 산이 짝짝이라서 양쪽에 대칭을 맞춰서 그려줍니다. 브러쉬를 세워서 경계를 깔끔하게 따주고 안쪽은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혹시 경계가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싫으시다면 브러쉬에 아무것도 묻지 않게 다 닦아내신 다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경계를 이렇게 살살살 쓸어주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매트 립스틱의 장점을 살려 입술색이 비치지 않고 딱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만약에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던 입술 케어 그리고 립 베이스 방법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예쁜 상태로 지속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베이스 립스틱으로의 활용인데요. 저는 입술에 이렇게 색소 침착도 있고 약간 입술이 비대칭의 짝짝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해준답니다. 색소 침착을 가리고 모양을 교정하는 컬러는 이런 차분한 에밀리비 컬러 혹은 흰빛이 살짝 섞인 따뜻한 코랄 컬러가 좋아요. 그래야 푸른 색소 침착을 잘 가려주기도 하고 이질감 없이 원래 내 입술인 것처럼 발리거든요. 베이스 립스틱은 입술 안쪽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 발라줍니다. 이렇게 본통째 한번 쓱 덜어낸 후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모양을 잡아줍니다. 저는 아랫입술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고 짝짝이인 입술산을 맞춰서 그려줘요.
뒷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입술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전체적인 인상에도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이렇게 입술 색소 침착만 잘 가려주어도 얼굴 전체가 훨씬 더 화사해 보이고 환해 보이고 인상 자체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매트 립스틱을 베이스로 깔아준 후에 그 위에는 원하는 제형을, 원하는 컬러를 그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매트 립스틱의 특성 때문에 뒤섞이지 않고 예쁘게 레이어링 되면서 쌓이게 돼요. 두 번째, 촉촉한 립스틱입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매트 립스틱과는 완전 정반대의 제형이에요. 저는 사실 입술에 가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촉촉한 것보다는 매트 제형을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요거 두 개 제형은 제가 촉촉한 립스틱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촉촉한 립스틱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바르기가 쉽다는 거, 발림성이 정말 좋아요. 입술 케어를 하지 않아서 각질이 있다고 해도 불편함 없이 바를 수 있는 제형이에요. 대신에 매트 립스틱에 비해서 지속력도 짧고 묻어남이 있기 때문에 바람 많이 부는 날 막 머리카락 날리면 머리카락이 막 달라붙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트 립스틱처럼 딱 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에 잘 묻어난다는 것도 단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매트 립스틱처럼 내 입술을 완전 덮어버려서 내 입술의 단점을 딱 가려주는 게 아니라 입술색을 비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처럼 입술에 단점이 있다거나 뭔가 커버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리미한 제형 중에서 이렇게 발색력이 아주 강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베이스로 발라주면 다음 올라올 립스틱이 이거랑 섞이기 때문에 베이스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쁘게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사용 전에 입술을 꼭꼭 파우더로 보송한 상태를 만들어준 후에 발라야 이 맑은 느낌 그대로 바르실 수가 있고 지속력도 더 좋아져요. 입술 표면이 좀 파우더리한 상태여야 이 촉촉한 제형이 입술에 조금 더 딱 달라붙어서 지속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바르는 방법은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워낙에 발림성도 좋고 잘 펼쳐 발라지기 때문에 그냥 입술에 쓱쓱 발라준 후에 손가락이나 브러쉬를 사용해서 원하는 입술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역시나 입술 끝을 당겨서 주름을 펴준 후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라보고 모자르면 더 발라주시면 돼요. 더 바르는 게 되게 쉬운 제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촉촉한 립스틱은 치아에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지워지기도 하고 특히 침이 많이 나오는, 말을 많이 하면서 마찰이 되는 요 사이는 정말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요 면봉을 준비해 주시고요. 요 경계 부분을 한번 슥슥슥 닦아서 뭉친 부분을 펼쳐주시고 조금 닦아주세요. 그러면 덜 묻어난답니다. 세 번째, 틴트 립스틱입니다. 틴트 립스틱의 대표는 이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가지고 왔어요. 틴트 립스틱은 틴트의 장점인 착색과 립스틱의 장점인 고른 발색과 고발색의 장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도 민낯에 그냥 거울도 안 보고 쓱쓱 바르기 그런 편한 제품이라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틴트 립스틱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속력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매트 립스틱과는 다른 느낌으로 지속력이 좋아요. 매트 립스틱이 입술 겉에 붙어서 오래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틴트 립스틱은 입술에 물들어서 오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틴트 특유의 그런 입술 물들인 듯한 느낌 혹은 나는 입술에 착 달라붙은 그런 착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대형입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틴트이기 때문에 가끔 기승전 핑크 착색이 정말 심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꼭 착색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테스터를 일단 손등에 한번 발라보신 후에 다른 것들을 좀 구경하시다가 몇 분이 지났을 때 반만 싹 지워보세요. 이렇게 처음 발랐던 색과 착색이 동일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아까 틴트 립스틱은 틴트의 장점과 립스틱의 장점이 합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예쁘게 바르는 방법 그리고 활용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쁘게 그리고 또 지속력 좋게 바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틴트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틴트는 우리 여기 입술 침이 묻는 안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강력하게 착색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선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고른 발색을 위해서는 윗입술, 아랫입술 따로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거 음파음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침이 많이 묻는 부분, 수분이 많은 입술 안쪽은 아예 비워놓고 가장자리 먼저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살 펼쳐주세요. 아랫입술과 윗입술 모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미용 티슈로 가볍게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겉에 있는 게 한번 딱 끼게 되면 1차로 착색 위주로 남게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톡톡 찍어서 발라줍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착색이 되었겠죠? 시간이 지나서 겉은 지워지더라도 이 착색은 계속 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용 티슈를 한번 물어서 입술 안쪽에 침이 묻어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본통째 쓱쓱 바른 후에 톡톡톡 손가락으로 가볍게 쳐서 경계를 풀어주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과정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랐을 때랑 그냥 쓱쓱 발랐을 때랑 더 예쁘게 발리는 거는 물론이고 지속력도 정말 월등히 좋아져요. 두 번째는 이제 활용하는 팁인데요. 틴트의 장점을 살려줄 거예요. 바로 민낯에 내 입술이 원래 혈색 있는 입술처럼 보이게 발라주는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내 입술 위에 착색을 시켜서 하루 종일 절대 수정할 리 없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활용 팁은 민낯으로 뭐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외출을 해야 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왜 민낯에 입술만 립스틱으로 바르면 뭔가 조금 뭐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틴트를 바르자니 약간 입술이 좀 건조하고 또 얼룩덜룩하게 발색되고 또 여기에 핑크 착색으로 남게 되면 더 언밸런스해지잖아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민낯에 바르는 틴트 립스틱은 컬러와 착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정성 레드에 가까운 컬러를 추천해요. 그래야 민낯에 발라도 그냥 내 혈색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웠을 때도 착색이 이렇게 같은 레드로 남아야 돼요. 이렇게 내 입술에 이 색깔 그대로, 이 레드빛 그대로 착색이 되면 시간이 지나도 정말 자연스럽게 내 입술이 원래 이렇게 건강하게 혈색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틴트 립스틱을 구매하실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절대 기순정 핑크가 아닌 것, 발색과 착색이 똑같은 걸로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르는 방법,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자, 일단 착색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입술에 립밤이나 다른 화장품이 발라져 있으면 안 돼요. 착색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정말 민입술 위에 착색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술을 꽉 채워서 덧발라줍니다. 그리고 또 덧발라주고 덧발라주고 계속 덧발라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발라주면 착색이 될 수 있게 한 5분 정도를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른 티슈로 살짝 찍어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울을 보고 조금 너무 빨갛다 싶으시면 물티슈로 조금 더 지원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혈색의 정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원래 입술이 건강하게 혈색 있는 것처럼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막 입술 신경 안 쓰고 아무거나 먹어도 묻어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매트 립스틱의 지속력과는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매트 립스틱은 아무리 지속력이 좋다고 해도 막 음식에 묻어남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 틴트 립스틱은 아예 착색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입술을 막 괴롭히고 뭘 먹어도 묻어남이 전혀 없고 입술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보통 운동을 가거나 하루 종일 뭔가 수정 메이크업을 하고 싶지 않고 얼굴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날 이렇게 발라주고 외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사이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레드 립스틱 바르셨을 때 이렇게 침이 닿고 입술에 맞닿으면서 안쪽만 지어서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레드립을 바르기 전에 이 빨간색 틴트 립스틱으로 먼저 입술 안쪽을 완벽하게 착색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립스틱이 조금 벗겨지더라도 이 착색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레드립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형별로 립스틱 예쁘게 바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